30V, 60V잖아요. 60Hz잖아요. 그 3.600 RPM으로 도는 게 전국의 발전소가 다 동기화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접속해서 붙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7, 80%가 소모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 20, 30%는 연화돼서 공중으로 현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총 설비 예비율은 아니고요. 이거는 실시간적인 예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측을 하는 기술들을 많이 지금 전력거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VPP 사업입니다. 이제 VPP 사업이 뭐냐면, 특히 이제 신재생 발전소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혹은 풍력 발전소가 얼마의 전기를 시간대별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각 이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얘네 둘은 이제 기저발전이라서 항상 일정한 발전을 하고요. 가스 발전소, 그러니까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부르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운전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부분이 네. 시간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스 화력이나 이런 것들의 전력 수요량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원들을 예측 수요를 낮추게 되면은 킬로와트당 3, 4원 정도 정산해주는 제도가 VPP 제도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까지 얼마의 알고리즘으로 잘 맞출 것이냐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잘 맞추고 있는 쪽이 한 88%에서 90% 정도 맞추고 저기 발표자님, 네. 저 메모드린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학교 이게 우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그 기업으로서 현재 이제 현 정부 정책하고 네. 시장하고 굉장히 간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점을 우선 좀 짚어주시고, 네,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네. 실제로 저희들이 다룰 부분 좀 있고, 예. 네, 그래서 학교도 있고, 학교도 계시고, 지금 실제 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기업을 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정말 이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 그 산자에들 간사님도 직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조금 내용 방향을 좀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R&D 관련된 내용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업 절차 부분만 말씀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용이 있고 자가 소비 형태가 있는데요. 자가 소비 형태는 이제 이 중에 인허가 절차가 발전 사업 허가하고 사업 등록, 사업자 등록 이 부분이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업용 태양광은 발전 사업 허가하고 개발 인허가가 가장 이슈 부분인데, 특히나 개발 인허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요 야기되는 이제 민원 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 자체가 대부분 개발 인허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면도 문제 때문에 지금 크게 이슈가 돼서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개발 인허가 이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안면도 쪽에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목장 용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목장 용지라는 것도 임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이제 산자부에서 전 정권 때 이제 유리하게 해주는 바람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태양군에 개발 허가를 다시 신청해서 인허가를 얻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정책을 펼칠 때 일괄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부분을 사실은 전 정권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입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 정권 때도 산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평균경사도 제약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일 때 얼마의 평균 경사를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당진에 이제 1.3메가짜리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을 했는데요. 거기가 산지였었습니다. 18년도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발허가라고 했잖아요. 개발허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 넘어가면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 담당이 이제 금강 유역 환경청인데 환경청 담당 직원이 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저보고 손을 그으라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사실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전체 부지를 개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승인을 해줄 수가 없으니 이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척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로서 판단되는 사업 수준이 가능한 범위에 라인을 그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 산지법이라든지 환경평가들이 이루어졌었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경제성이 많이 틀려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도 이제 공동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시켰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개발 인허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이제 구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위원장님? 아니요. 발표부터 하죠. 지금 발표를 15분 안으로. 알겠습니다. 네. 사업 구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사업 구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공 영업을 하는 디벨로퍼 쪽의 문제들이 많이 야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발 인허가 쪽 이슈인데요. 디벨로퍼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 베이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디벨로퍼를 하고 계시고 관련된 민원도 해결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개발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 그 다음에 사전 개발비라고 해서 인허가 비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비용, 그런 것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조달하는 거에 의해서 경제성이 나와줘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전 개발 비용을 이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다 아시지만 마을이나 이제 민원 요소가 있는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각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소를 개발할 때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식적인 발전소 지원금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발전소 반경 몇 킬로 이내는 얼마의 지원금을 주고 용량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에 의해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염해지구에 설치된 노지태양광의 사례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참여했던 거라서 이렇게 사진을 실어봤습니다. 이거는 신안군 자라도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붕태양광인데 대규모 이제 태양광에 해당되는 지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상태양광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쪽에서 진행한 사업을 저희가 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의 정책 방향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사실은 다 조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성장성이 많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미국 쪽에 많이 진출을 해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업체들은 동남아 쪽에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동남아 쪽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신용도라든지 전기 매점 가격의 이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 힘든 상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 태양광 뭐 산업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현 이제 정권 들어가지고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웠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 정권 대비해서 신재생 비중을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 근데 줄인 것 자체가 현실성에 맞게 좀 줄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풍력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을 좀 장려를 하고 싶은데 태양광도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아마 그 산자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에너지 수급 정책 방향을 이제 풍력 한 60%, 태양광 40%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전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 법들을 지금 대수술을 하신다고 그렇게 아마 엊그제 마침 또 공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육상 태양광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볼드 표시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전 정권에서도 목표치를 잘 못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오히려 그 태양광 설치 용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결국에 이제 각 지역별로 민원 부분하고 한전 선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거 아마 ESS 정책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ESS들을 태양광 연계형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좀 부족했고, 기전제 부분도 아마 배터리 쪽에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서 정책이 좀 무산되면서 이제 보급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민원 소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각 이제 시, 군 의회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8년도쯤부터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격거리 규제를 대략 집단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최소 작게 하는 것도 한 200m, 그리고 크게는 한 500m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500m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할 데가 아예 없고요. 한 200m 규제를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30%, 20%도 부지가 안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 써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지역별로 우리는 그냥 태양광을 아예 하지 말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생기고, 우리 지역은 아니야, 우리 지역은 그냥 주민들이 60% 동의하면 해주고 60% 동의하면